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같이요 자주 쓰는 외래어 10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강의 자료 바로 한번 띄워볼까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라디오처럼 그냥 쭉 들으시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우리의 교양도 상식도 우리 말하는 수준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강의를 좀 준비했고요. 이번 시간에 진짜 어려운 말이 별로 없어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법한 글로벌, 언더독, 아이비리그, 다크호스, 아이패드, G7, 키워드 한류 열풍, 한류 아니고 한류, 도요타, 다낭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첫 번째 알아볼 단어는요, 글로벌이에요. 사실 이 글로벌 안 들어본 사람 없죠. 워낙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국가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었죠.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외국 나가보신 지 다들 오래 되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이전까지 점점 세계가 좁아지고 있었어요. 네,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업인데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외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면서 한 20년 전부터 이 글로벌이란 말이 참 많이 쓰였어요. 영어로는 global 정도, bull 정도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뜻은 정확히 하면 세계적인, 지구의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쓸 때도 참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어떤 뜻으로 어느 정도로 쓰이는지 밑에 한번 볼까요? 기사 내용입니다. 어떤 빵빵이요? 글로벌 팬 소통을 강화했대요.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 그 아이돌 키우는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서 정말 좋은 그룹들 많이 내놓잖아요.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뭐 아시아 할 거 없이 인기 많은 그룹들 많이 내놓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팬이 아니고 전 세계 팬 그런 걸 글로벌 팬이라고 이야기한다. WSJ가요. 글로벌 집값 거품 우려라는 기사를 내놨어요. WSJ는 어딜까요? 보통 우리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이야기 하고요. 글로벌 집값 거품 우려. 우리나라 집값 진짜 많이 올랐죠. 근데 그 평균을 저도 이제 어느 나라가 가장 집값이 많이 올렸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맞아요. 우리가 그 코로나 오면서 또 막 아니면 그 전부터 경제 위기라서 돈을 막 많이 찍어내가지고 자산 가격, 집값뿐만 아니라 뭐 주식 가격, 뭐 자산 가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어서 집값 거품이 좀 우려된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글로벌 집값이라고 하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겠죠. 글로벌 도전하는 네이버. 그래요. 네이버 대단한 회사예요. 보통 대부분의 나라가 이 구글,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 있던 검색 엔진들이 다 죽었어요. 구글이 워낙 검색이 잘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가 살아남았고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고 전 세계에 도전하겠다. 글로벌 도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명실상부 글로벌 최고의 공항 인천공항. 네, 인천공항 지금 연지 얼마나 됐죠? 한 20년 됐죠. 20년 동안 정말로 계속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말 넓고 크고 뭐 삼성전자가요. 갤럭시 20일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 1위를 다시 재탈환했다고 해요. 글로벌 시장 뭐예요? 역시나 그냥 전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글로벌이랑 자주 쓰이는 단어들 좀 적어놨습니다. 글로벌 인재, 글로벌 시장,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은 뭘까요? 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는 뭐예요? 맞아요. 한국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영어도 잘하고 저 대학 때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글로벌 인재가 돼야 된다. 이제 영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네트워크. 우리 네트워크라고 하면 그죠? 여러분 와이파이 잡히는 망도 네트워크지만 이게 거미망처럼 사람들 간에 기업 간에 이렇게 서로 알고 이렇게 하는 것들 네트워크라고 하죠. 글로벌 리더. 그죠? 글로벌 리더 뭐 글로벌 인재 다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서는요. 언더독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언더독이란 말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원래는 어디서 유래를 했느냐? 스포츠에서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선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저 팀은 만년 꼴등이야.
저 팀은 만년 하위야. 아유, 저 선수는 뭐 일단 한 번도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언더독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잘해서 우승하거나 1등 할 때, 언더독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포츠에서만 쓰이던 게 점점 더 뜻을 넓혀서, 제가 밑에 써놨죠? 비주류 내주는 약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언더독이냐면, 이 언더독을 under랑 dog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dog은 뭐예요? 강아지죠. under는요. 어제 밑에 써놨어요. 어디 아래. 왜 책상 아래? under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끼리 싸울 때 있잖아요. 저도 개끼리 싸우는 걸 봤나? 막 물고 뭐 그렇게도 하겠지만 큰 개가 작은 개를 압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작은 개가 큰 개 아래 깔려서 배를 발라 까짓고 꼬리 흔들자. 나 졌어. 항복합니다. 개가 강아지 싸울 때 under 밑에 있는 녀석 뭐예요? 약자예요, 약자. 얘가 언제 이 강자를 이길지 전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야구, 프로야구 유명한 거로 따지면 잘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승 자주 하는 두산 베어스 같은 팀. 근데 하위권에 자주 있는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한화 이글스도 그렇고 뭐 부산의 대표죠. 롯데 자이언츠 이런 팀들. 그런 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더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볼까요? 언더독의 반란. 그죠? 언더독의 반란 나왔어요. 언더독의 반란 어떤 팀이요? 삼성생명이었나? 15년 만에 우승했대요. 그죠? 15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하고 계속 아래에 있었던 팀들은 뭡니까? 언더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언더독. 그죠? 언더독에게 박수를 하면서 언더독 효과라는 말을 옆에다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 언더독 효과는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응원할 때 여러분 강팀 응원하십니까? 약팀 응원하십니까? 저는 그때그때 좀 달라요. 강팀을 응원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 골 넣고, 이겨. 이거 좋을 때도 있지만, 가끔, 사실 강팀이 약팀을 이길 때보다 약팀이 강팀을 이길 때 우리가 느끼는 희열이 더 크죠. 그래서, 그거 이제 언더독 효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약자를 응원하고, 약팀을 응원하고, 그러는 걸 우리가 언더독 효과라고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언더독된 유통공룡, 이거 해석 한번 해보세요. 제목만 딱 보고요. 온라인에서는 언더독된 유통공룡이래요. 엄청나게 많은 함축 어들을 사용한 거죠. 온라인에서는 자 우리 휴대폰이나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온라인 시장에서는요. 언더독이 됐대요. 약자가 된 유통공룡이래요. 공룡 뭐예요? 큰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유통공룡 하면 먼저 어디가 떠오르죠? 롯데. 그죠? 롯데 마트도 있고 뭐 롯데 백화점도 있고 신세계 있죠.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제 현대백화점 뭐 요런 우리가 흔히 유통 공룡이라고 오프라인에서 그 실제로 이제 찾아가는 매장에서는 뭐 완전 싹 쓸었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 예전에 뭐 까르푸다 뭐 월마트다 이런데 우리 이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원래 들어왔었어요. 외국 가면은 창고형 마트라 그래가지고 창고처럼 물건 다 쌓아놓고 코스트코 같은 느낌이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처음에 망했어요. 제가 대학 때 그거 왜 망했는지 이런 거 수업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거리도 너무 멀고 또 갔더니 직원들도 안 친절하고 뭐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 이마트 뭐 이런 롯데마트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살아남았죠. 그래서 완전 장악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또 누가 들어올 수 없는데 온라인으로 가면서 이 신세계 롯데 이 사람들이 잘 못하고 온라인에서 여러분 뭘로 쇼핑하세요?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이런 걸로 쇼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못한다. 그거를 이 기사 한 줄로 요약을 한 거고요. 언더독 2위의 반란, 뷰티 업계 넘어 음료 시장까지. 이거는 이제 LG생활건강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LG생활건강 하면은 뭐 샴푸도 잘 만들고 또 화장품도 잘 만들고 하는데 요새 이제 음료수 시장에서도 그 음료 시장은 원래 1등 누구죠? 아주 그 청량한 맛을 내는 칠성 사이다를 만드는 롯데칠성이 굉장히 음료 시장에서는 완전 그냥 전통의 강자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조금씩 쫓아가고 있는 LG생활건강이다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언더독 뭡니까? 약자, 힘이 약한, 이기기 좀, 이것 좀 운동선수, 운동팀이어도 이기기 힘든 팀, 이런 거 나타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 정오회사 수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오회사 수험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정오회사 수험 가입하실 분들은요, 밑에 링크 하단 댓글에 클릭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7291번에 1016번으로 연락 주셔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면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랑 정오사삼 할 거고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제 알아봤고, 산업혁명이 뭔지 밥 정도 배워봤고, 유엔이라는 기구, 유엔 도대체 뭐 하는 든지, 미얀마에서 요새 왜 그런 사태가 나는지, 그리고 미국의 국부죠.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도 최근에 알아봤고요. 사실은 영어는, 여긴 영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기분 좋게 상식들 좀 키워 나가고,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께 월화목금 일주일에 4번 메시지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아이비리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아이비리그 어디서 들어봤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이 아이비리그라는 말이 조금 자주 들려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완전히 비교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좋은 학교들 묶어서 뭐라고 하죠? SKY,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묶어서 스카이 대학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들을 묶어서 아이비리그라고 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대학교 순위를 막 발표합니다. 다다다다 좋은 대학교. 근데 대부분 다 미국 학교 그리고 뭐 영국 학교예요. 그래서 사실 뭐 내가 외국 해외 좋은 대학교 알아봐야 뭐해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상식 차원에서 좋은 대학교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밑에 한번 볼까요? 하버드 대학 얘기하는 거죠. 4년 연속 미국 대학 순위 1등 했답니다. 그리고요, 미국에서 대학 순위를 매겼는데요, 아이비리그가 상위권을 휩쓸었대요. 도대체 아이비리그가 뭔데요? 네, 이 아이비 리그라고 하면요, 아이비 하면 뭐냐면 여러분, 담쟁이 덩굴이요. 담쟁이 덩굴. 그거 아세요? 저기 이제 대학교 건물 같은데 좀 오래된 학교 보면 학교 건물에 담쟁이 덩굴들이 이렇게 다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미국의 북쪽,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미국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미국 신대륙 처음에 발견했을 때, 자, 미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 동쪽으로 쭉 가면 대서양이고 바로 유럽이 나와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동쪽으로 하면 일본도 나오고 쭉 가면 미국 서부가 나와요. 그 서부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미국 동부가 나오겠죠? 거기서 동쪽으로 쭉 가면 대서양 건너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랑 가까운 곳이 바로 미국 동쪽 지역이다. 동쪽, 북쪽 지역에서 처음부터 유럽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겠죠. 대학교들, 뭐 하버드 대학교 포함해서 그 미국에 있는 8개의 명문대학이 그쪽에 있는 녀석들을 아이비리그라고 하고, 이 오래된 학교들 담쟁이 덩굴 잘하는 것처럼 너희 담쟁이 덩굴 잘하는 8개 학교, 좋은 학교들끼리 스포츠 리그를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그냥 명문대, 여기 있는 명문대, 미국 동북부에 있는 명문대를 통칭하고, 어떤 대학이 있는지 여기서 들어온 대학교 이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버드대 들어보셨어요? 예일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도 엄청 좋은 학교죠. 프린스턴 대학교, 펜실베니아, 칼럼비아, 브라운, 디트머스, 코넬까지요. 코넬도 유명한 대학교죠. 그래서 요 8개 학교를 묶어서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하고요. 그냥 이제 좀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자면, 전 세계 이제 학교 랭킹을 매기면 꼭 상위에 들어가는 캠브리지랑 옥스포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면, 이게 이제 영국에 가면 지명 이름이기도 해요. 옥스포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건 2개는 미국 대학교 아니고 영국 대학교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 아이비리그에 포함 안 되어 있는 좋은 학교가 또 미국에 있는데, 스탠포드, 스탠퍼드라고 이야기하는, 얘는 서부에 있어요. 서부에. 스탠퍼드라는 녀석이 있고요. 또 MIT라고 그 천재들이 가는, 수학 잘하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MIT라는 미국 대학교, 스탠퍼드랑 MIT까지는 미국이고요. 뭐 그런 대학교가 있다. 뭐 이 중에서 하나 어디 나왔다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 잘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상식 차원에서 참고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다크호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크호스, 이거 딱 보면은 다크랑 호스 어떤 느낌이에요? 다크는 까만 색깔, horse는요, horse 하면 말이에요. 네 발로 뛰는 말 있잖아요. 제가 말이 진짜로 빠르게 달리는 걸 봤어요. 왜냐면 제 이제 친척 동생, 저보다 4살 어린 친척 동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뭘 하냐면
기수를 해요. 기수 뭔지 아세요? 경주마 빨리 달리는 거 하는 건데 그 기수가 1년에 막 2명, 1명밖에 안 뽑더라고요. 되게 쉽지 않은 자리인데 걔가 이제 어릴 때부터 나는 이제 공부랑은 좀 인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말을 막 탔어요. 그런데 말을 잘 타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막 경주마 타고 또 막 우승도 하고 하는데 그 녀석이 이제 기수가 돼서 그 기수 처음에 한다고 가족들 초청하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딱 갔죠. 근데 말이 달리는데 와, 말이 엄청 빨라요. 왜냐면 이제 걔들은 그냥 말도 아니고 경주마 중에서도 잘 뛰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뛰는 건데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열지 않았을 텐데 한번 구경 가보시면 거기 이제 가면 경마해요. 그거 이제 돈은 괜히 크게 걸지 마시고 그걸로는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래요. 세금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뭐 한 2, 3천 원 해가지고 그 말을 달리는 거 보시면 스트레스 확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쵸. 제가 말 얘기를 왜 했냐면 이 경주를 할 때 거기 보면요. 딱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얘가 제일 잘 달려. 1등 할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1,000원을 걸면 뭐 얘가 1등 해도 뭐 2,000원이나 3,000원 밖에 안 줘요. 근데 어떤 말들은 얘가 1등 하면 1,000원 걸었는데 막 10만 원씩 막 100배씩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걔들은 뭐예요? 얘들 잘 못 뛰는 것 같아. 아니면 얘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말들을 우리는 다크호스라고 해요. 얘가 그러니까 horse, 완전히 검정 색깔 말이 아니라 얘가 horse는 horse인데 지금까지 뛰었던 전적이나 이런 환경에서 뛰어봤던 적이 없어서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좀 할 것 같아. 그런 애들 우리가 다크호스라고 해요. 제가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예상치 못했지만 뜻밖의 강력한 경쟁 상대래요. 밑에 볼게요. 기사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쌍용차 매각 다크호스가 등장했답니다. 우리나라 쌍용차가 안타깝지만 이제 더 이상 회생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뭐 이게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네 마네 하는 뉴스를 제가 봤었는데 이 쌍용차를 누군가한테 매각한다는 건 누가 산다는 거죠. 그죠? 살려고 했는데 뭐 그러다가 외국에서 누군가가 내가 살 거야 하고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 또 밑에 볼까요? 추신수 품은 SSG. 이거 신세계가 그 SK 와이번스 인천의 명문 야구단이죠. 인수했잖아요. 그죠? 그 신세계가 인수하고 나서 추신수 선수라고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타자 데리고 왔어요.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했답니다. 뭐예요? 이거 그냥 우승은 잘 못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한 명 데려오더니 다크호스가 됐어. 그죠? MVP 판도 다크호스로 급부상. 누군가가 MVP를 뽑는데 갑자기 얘 별로 예상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대요. 그러면 쌤 저기 다크호스랑 아까 그 말했던 언더독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대부분 좀 구분 없이 쓰는 경우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언더독은 뭐예요? 만년 하위, 약자 이런 느낌이 다 강하다면 다크호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어느 나라 선수가 보니까 얘는 경력이 별로 없어요. 선수 대회 그것도 별로 없고 근데 예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엄청 갑자기 잘해요. 다크호스입니다. 그죠? 뭐 아니면 회사 같은 데서 봐도 저 친구가 저게 다크호스야. 잘 모르겠어. 근데 잘해. 약간 요런 느낌이 다크호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식 차원에서 두 단어 다 여러분 그냥 쫙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여러분 요렇게 생긴 거 우리 뭐라고 해요? 각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어떤 분은 요거를 아이패드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요걸 갤럭시 탭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요거를 태블릿 PC라고 할 수도 있고요.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고요. 요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는 보통 태블릿 PC라고 하죠. 저도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저도 요거 하나 샀어요.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아이패드예요. 네, 우리가 이 아이패드랑 제가 이제 우선 먼저 이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태블릿 PC라는 걸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컴퓨터가 종류가 참 많아요.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 가장 많이 썼던 거 뭐죠? 그쵸? 막 조립해가지고 뭐 본체 따로 있고 모니터 따로 있었던 집에 가면은 뭐 우리 흔히 데스크탑이라고 이야기하는 녀석 있잖아요. 컴퓨터 위에 올려놓고 장소 이동 못하는 녀석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노트북이라고 불리는
얘 노트북이잖아요. 그죠? 얘 그냥 틱 닫고 장소 이동하고 뭐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간편한 거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아까 그림 보셨죠? 그것도 그냥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 이거보다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쟤도 기본적으로 컴퓨터다 보니까 키보드 있으면 키보드로 칠 수도 있고요. 뭐 문서 작업도 하고 요새는 이제 영상 편집 같은 것도 저런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볍게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죠. 휴대폰도 사실 개인 PC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컴퓨터의 종류는 그 4개로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다 책상 위에다가 모니터 따로 놓고 쓰는 거, 데스크탑, 그리고 이 노트북이라고 말하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뭐 노트북 랩탑이라고 하는 거, 그 녀석이 있고요. 또 태블릿 PC 있고요. 방금 앞에서 보셨던 거, 그리고 핸드폰 요 4종류인데요. 이 태블릿 PC의 등장의 서막을 알렸던 것이 바로 아이패드예요. 그 유명한 애플이라는 회사 있죠? 아이폰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게 아이패드고요. 이게 아직도 잘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밑에 볼까요? 더 빠르고 선명한 아이패드가 온다. 그리고요, 어떤 게임을요,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다 즐길 수 있답니다. 제가 그 외산 브랜드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한국 회사들도 잘 만들죠. 그죠? 삼성에서는 갤럭시 탭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태블릿 PC 샀을 때 처음에 샀던 게 갤럭시 탭이에요.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3만원? 3만원? 그거밖에 안 해요. 네, 진짜 그거밖에 안 하는 거 있어요. 갤럭시 탭 중에서도 가장 하위 등급의 그 모델은요, 10 몇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것도 와이파이 연결하면 유튜브 잘 보여요.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그건 이제 동영상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는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조금 어렵지만, 뭐, 삼성 갤럭시 탭도 괜찮고요. LG에선 G패드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안 팔려서 요새는 뭐 많이 안 파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슬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LG가 옛날 때 아주 지금도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거 엄청 잘 팔고 있죠. 하지만 LG가 아주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죠. 언제요? 휴대폰 잘 나갔을 때. 그죠? 뭐 막 그 초콜릿 폰도 만들고 뭐 LG 거 사이언이었습니까? 엄청 LG가 잘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휴대폰 전화만 되는 그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 어느 다른 회사에서 조언을 잘못 듣고 너 이거 잘하니까 이것만 해. 스마트폰 안 해도 돼. 했다가 스마트폰에 뒤쳐져서 지금 휴대폰 사업이 거의 이제 죽냐사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말했던 태블릿이라는 걸 여기 아래 사진 보이세요? 딱 봐도 되게 옛날 거죠. 막 되게 두껍고. 네, 이게 LG에서 예전에 한번 그 전시회에서 냈었던 건데 뭐냐면 이 아이패드 지금 엄청 많이 팔았죠. 이 아이패드 팔아가지고 애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거 나오기 9년 전쯤에 LG에서 똑같아. 지금 태블릿 PC 똑같아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녀석을 전시회에 내놨었는데, 그쵸.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게 9년 후에 그땐 나왔다가 뭐 이거 누가 써 했던 녀석을 제대로 좀 더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죠? LG 참 착한 기업인데, 제가 걱정할 건 아닙니다. 제 앞길을 더 걱정해야겠지만, 이런 슬픈 사연이 있다는 걸 제가 예전부터 좀 알고 있어가지고,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 장 가볼까요? 자, 그 다음 장에는요, G7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새 뉴스에서 G7 자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G7이 뭡니까? 네, 제가 유엔에 대해서는 정오의 사서함에서 좀 소개를 드렸죠. 나라끼리 모인 거고, 그 유엔 안에 유엔 안보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곳이 있고, 거기 이제 이사국이 5국, 상임이사국이 5개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거의 유엔에 중요한 결정 좌지우지한다. 그 유엔은 좀 뭔가 이제 구속력이 있죠. 근데 구속력이 조금 없는 G7이라고 해서 Group of Seven이에요. 그룹 뭐예요? 그룹. 네, 그룹. 근데 이 7국가가 어떻게 모였냐면, 전 세계에서, 힘 좀 쓴다는, 좀 방구 좀 낀다는 그런 국가들끼리 7국가가 모여가지고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우리 경제는 요렇게, 또 저런 건 저렇게 해서 쿵짝쿵짝쿵짝 잘 정상들끼리 만나서 하는 게 국제 주요 7개국 G7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들면 G7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그게 뭐 유엔에서 하는 결정처럼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구속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정상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귓속말 많이 하겠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전 세계 뭐 아니면 어떻게 국가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쏙닥쏙닥 해요. 이 7개 국가가 어디일까요? 밑에 써놨습니다. G7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 나라들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유럽에 있는 국가 4국가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자, 영국이요. 그죠? 영국은 미국이랑 친하죠. 독일이요.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 미국이랑 친합니다. 프랑스요. 그쵸. 마찬가지고 이탈리아까지 유럽에서 이 4국가가 있고요.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 미국이랑 캐나다랑 완전 친하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쵸. 미국이랑 또 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국이 대빵된 거예요. 대빵되는데 여기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또 민주주의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친분이 있다고 제가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모이면 얼마나 이게 표준어는 아니죠. 짬짬이가 표준어입니까? 짬짬이를 많이 하겠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야, 잘해 먹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 한번 볼까요? G7 재무장관들이 모여서요. IMF 자금력을 키워서 코로나19 위기국 지원에 합의한대요. IMF는 세계 국제 통화기금이잖아요. 국제 건데 왜 G7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그러자고 하는 걸까요? 얘들이 결정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G7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제가 보고, 요걸 이제 사실 G7을 말씀드리는 건데, G7이 이제 7국가만 있다가, 야, 우리 있잖아. 가끔 좀 힘 있는 애들 좀 초청하자. 우리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G7, 우리만 하지 말고 좀 늘립시다라는 이야기가 됐었고, 이 G7 아까 뭐라 그랬죠? 선진국 반열에 올라야 되고요.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좀 친해야 된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뭐 완전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 G7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럼 뭐 G8이나 G9, 뭐 G1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확대 논의했을 때 가장 적합한 후보에 올랐던 두 나라가 한국이랑 호주예요. 호주도 보면 땅 엄청 크죠. 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꽤나 괜찮은 편이고 무슨 말 써요? 영어 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영국 연방이라고 하죠.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것처럼 영국에서 나와서 이제 영어 쓰면서 살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도 그래. 덩어리가 괜찮다. 한국도요. 덩어리가 괜찮다. 그리고 미국이랑 다 괜찮으니까 이 2개 국가를 더 추가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좀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논할 건 아니지만 이거 근데 들어가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확대 논의를 했을 때 뭐 실제로 그 다음에 인도나 브라질, 러시아도 같이 논의가 됐었대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았고요. 뭐 인도랑 브라질은 이제 덩치가 크기는 크지만 1인당의 국민 소득이나 그런 좀 선진국이라고 부르긴 조금 약간 애매한 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확대가 된다면 한국이나 호주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진짜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살고 또 기업들도 열심히 국가의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해서 아마 이 G7도 너무 이제 일본만 있으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도 좀 이렇게 힘을 키우고 지금 보면 어디가 안 들어갔죠? 센 나라 중에서 요새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중국에 좀 더 맞서는 분위기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G7이다 나온다 그러면 이거 미국 중심으로 아주 좀 힘센 국가들 우리나라도 갈 수 있다. 있는 그런 거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말고 또 G20이 있어요. G20 뭐 정상회담을 옛날 때 우리나라 한국에서 한번 한 적이 있죠. 코엑스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G20이니까 약간 먹고 살만해. 좀 땅도 크고 좀 국민도 있고 좀 돈 좀 벌어 하면 G20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keyword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 뭐죠? 우리 열쇠 여는 거, 키. 아주 중요한 거 우리 키라고 이야기하고요. word는요, word 하면 전 세계를 나타내요. 여기다 L 추가하면요, W-O-R-L-D 하면 word, 전 세계죠. 근데 word 하면 이거는
단어, 뭐 문자 이런 거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키워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죠. 검색할 때 여러분 친절한데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대부분 그냥 뭐 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읽게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하니까 그냥 들어오셨죠. 그러셨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게 궁금한 게 있어. 영어 읽고 싶어. 영어 읽는 법, 아니면 영어 회화하고 싶어. 영어 회화.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키워드를 넣으세요. 키워드 뭡니까? 내가 찾고 싶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할 때 어떤 핵심적인 단어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키워드죠. 네. 그래서 이 키워드라는 거는요, 그냥 제가 앞에 원래는 검색할 때 넣는 거라서 가로 쳤는데, 그냥 핵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무엇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거 키워드라고 해요. 뉴스에서 이렇게 납니다. 오늘의 키워드라고 해서 매일매일 키워드를 바꿔가면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빵빵에 투자 키워드, 나는 투자할 때 요런 걸 중점적으로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빵빵의 투자 키워드. 코로나도 비켜간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키워드는, 코로나도 비켜가려면 중소기업들이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네, 뭐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는 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 같은 기업 어떻습니까? 마켓컬리는요. 원래 요렇게 성장하다가 코로나 때, 그죠? 마트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니까 이렇게 성장했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쿠팡을 쓰십니다. 네, 쿠팡 거 세팅 또 한번 해드리니까 그냥 쿠팡 막 써요. 쓰세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들도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 밑에 보면요. 현대, 미래차 키워드는 여기서 키워드나 뭐라고 썼죠? 핵심적인 것, 핵심적인 단어라고 쓰이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이거 처음에 여러분 한류 열풍을 하 밑에다가 니은 한류 열풍이라고 보셨습니까? 아니, 한류 열풍이에요. 이거 나온 지는 조금 된 말인데요.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자 따서 한류 열풍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위해 소비하는 트렌드래요. 트렌드는 또 뭡니까? 그런 추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보면요. 그런 분 많지 않으세요? 손주나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요새는 특히나 서울에 보면 그 맞벌이 하는 집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사람 쓰면 일단 좀 금전적으로도 부담이고, 또 약간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줄 수 있다면 굳이 사람은 안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 제 주변에도 보면 그 아이들을 뭐 친정 부모님이라든지, 제 친구들 중에 사실 이제 아이 낳은 사람이 아직 별로 없어요. 요새는 애도 잘 안 낳아요. 너 애 안 낳을 거야? 그러면 야, 내 몸 하나 지금 살기도 힘들어 해서 결혼해서 애 안 낳는 부부들도 제 주변에 꽤 있고, 뭐 그 본인의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러다가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거 나중에 가서는, 진짜 나중에 가서는 미국처럼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지 나라가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워낙 주변에서 아이들을 워낙 안 낳아요. 근데 낳는다고 해도 주변에 맞벌이 안 하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뭐 친정, 뭐 아니면 시댁, 뭐가 됐든 하고, 아니면 제 친구 중에는 같이 사는 애도 있어요. 친정으로 아이들 때문에 들어갔어요. 친정에서 산대요.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주 손녀들을 많이 돌보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돌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이제 결혼도 잘 안 해. 또 애도 잘 안 낳다 보니까 내가 지방 살아서, 아니면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손주 손녀들을 못 본다 하더라도 가끔 만날 때 비싼 거, 좋은 거 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요, 손주에게 값비싼 의류나 장난감 등 선물을 사줘서 소비시장에서 주목받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예요. 엄마 아빠들은 오면요, 돈도 또 많지가 않아. 근데 얘들은 또 오면, 젊은 애들이 오면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데, 딱 할머니 할아버지 딱 오시면 막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한류 열풍의 주역,
한류보다 더 뜨거운 한류 열풍.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보자면 또 어떤 되게 좋은 집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 손녀들 크는데 뭐 교육비든 학비든 잘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잘 돌봐주시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또 그럴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갈등도 좀 있나 봐요. 왜 우리 집은 왜 못 돌봐주실까? 우리 집은 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실까? 이런, 그런 갈등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나쁜 놈이죠. 그럼 나쁜 놈이죠. 이만큼 키워서 장가 시집 보내주고 또 자녀 낳게 직업 갖게 잘 키워주셨으면 거기까지만 해주셔도 감사하다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앞으로 좀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젊은 사람들보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들이 또 많잖아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도요타라고 하는 자동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동차 읽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가끔씩 여러분께 자동차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길거리에는 참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독일 3사 소개시켜 드렸죠. 제일 유명한 벤츠, BMW, 아우디 소개해 드렸고요. 사실은 제일 먼저 이제 뭐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회사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고 제일 많이 팔리는 데부터 소개시켜 주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많이 안 돌아다녀서 좀 늦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 뭐 토요타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 마크도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가로로 2개, 세로가 하나 되어 있고요. 이 도요타 차 중에서 유명한 건 캠리, 승용차, 프리우스 요 2개가 있고요. 이따 이제 다음 장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이 도요타에서 만든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렉서스라고. 이건 좀 고급차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BMW, 벤츠, 아우디 요거랑 비슷한 급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L에 동그라미 딱 써져 있어요. 요거 이제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실 수 있고 요게 예전에 일본 불매운동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았었어요.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라는 다른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도요타가 렉서스를 만든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렉서스도 다음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이게 일본 회사지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여기 이제 작아서 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글로벌 오토모티브 마켓 쉐어라고 돼 있는데요. 글로벌 뭐였죠? 전 세계적인 오토모티브 움직이는 자동차 마켓 쉐어 하면 보통 우리 이제 시장 점유율인데 2019년이에요. 자, 전 세계에서 팔리는 차 중에 10%를 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동차 파는 회사가 바로 이 도요타예요. 네, 이 도요타가 사실은 자동차 제일 먼저 만들기 시작한 데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이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도요타가 굉장히 뭐랄까요? 예전에 도요타식 경영 방식 이런 거 해가지고 책도 정말 많이 팔렸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뭐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효율화시키고 뭐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품질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가격도 좀 싼 요런 자동차들을 참 많이 만들어서 여전히 전 세계 시장에서 참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에 큰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회사는 도요타 10%. 그 밑에는요 폭스바겐이 있습니다. Volkswagen. 이거는 어디죠? 독일 회사예요. 독일.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Volkswagen 이게 이제 독일어로 하면 국민의 차 뭐 이런 느낌이고 얘들이 7% 판다고 돼 있고요. 그 밑에 포드. 포드는 미국 회사. 그 밑에 혼다, 닛산이 있는데요. 각각 얘들도 5%씩. 혼다 일본, 닛산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5등 안에 보면 일본 회사 3개, 독일 하나, 미국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우리나라 옆 나라이고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산업계에 있어서만큼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밑에 우리가 아는 이름 현대 나왔습니다. 현대 5%. 그 밑에 쉐보레는 또 미국 회사죠. 그 밑에 기아 나왔습니다. 기아 나왔고 그 밑에 머스데스라고 있는데 이거 벤츠고요. 그 밑에 BMW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벤츠, BMW 정말 많이 팔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토요타나 폭스바겐이 많이 팔려요. 이거 어디냐면 뭐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잖아요. 여러분 동남아 놀러 가보시면 길거리에 어떤 차가 돌아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토요타가 진짜 많아요. 토요타가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그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정말 많이 팔고 미국에서도 참 많이 팔리는 차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공통점 여러분 하나 발견하실 수 있는 거 있었어야 돼요. 이 10등 안에 든 나라 어디 있었죠? 일본, 독일, 미국, 한국 네 나라밖에 없어요. 이 10개 중에서 한국은 그래도 브랜드가 2개나 있어요. 현대랑 기아. 얘들 2개 합치면 많겠죠. 기아 3%, 현대 5% 하면 8%나 되겠죠. 그래도 여전히 도요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거 저도 이제 볼 때마다 좀 좋아요. 자부심. 이왕 태어난 김에, 그죠? 이왕 태어난 김에, 저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태어난 것보단 좀 낫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선배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 만드는 나라 몇 군데 없습니다. 네. 오히려 뭐 중국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 데 가면 우리나라랑 똑같은 자동차 사려면 막 값을 2배씩 주기도 해야 됩니다. 네.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자동차를 못 만드는 나라 가면 자동차 값 더 비싼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국산차라는 게 있다. 다행히 뭐 반도체 만들지, 자동차 만들지, 휴대폰 만들지 이런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 없어요. 뭐 한국, 미국, 일본 뭐 이 정도. 대만도 뭐 반도체 이런 거 잘 만드는 대만 걔들은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거는 좋은 것 같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에 가볼까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죠. 자, 지난번에 요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제가 태국에 있는 방콕이라는 도시를 해드렸었죠. 오늘은요, 저기 동남아시아에 보면 저기 이제 사우스 차이나 씨라고 해서 남중국해를 맞닿아서 아주 길게 쭉 뻗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엄청 길어요. 우리나라 뭐, 북한 끝부터 남한 끝보다도 더 길게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데, 영어로 어떻게 써 있죠? 베트남.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에 있는 다낭이라는 도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나라랑 보면 어떻습니까? 뭐 비행기 타고 얼마나 걸렸지? 5시간 걸렸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행지로 뽑았던 곳이 바로 이 다낭이라는 곳이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뭐 그렇게 멀지도 않고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낭은요 베트남의 휴양 도시예요. 그래서 바다와 전통이 공존한다고 제가 써놨는데요. 우선 여러분 베트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건 뭐예요? 베트남 전쟁이죠. 저희 큰 외삼촌도 베트남전에 참전하실 뻔했다고 하는 걸 보면 가족 중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때 나라 엄청 길잖아요. 북베트남이랑 남베트남이 나뉘어서 싸웠었죠. 북쪽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당 일당 독재였고 남쪽은 뭡니까? 민주주의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도와줬고 한국도 우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조 받으면서 파병돼서 전쟁을 했었죠. 결국 누가 이겼죠? 미국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진 나라 베트남이에요. 그죠? 저도 이제 이 베트남에 대해서는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보기도 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제 이제 대학교 과 선배이자 또 뭡니까? 제 야구 동아리 선배이기도 했던 분이 대학교에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아마 정리하시는 수순인 것 같은데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근면성실을 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60, 70년대 보는 것처럼 꽤나 근면성실하고 또 중국 사람들이랑 또 느낌이 조금 또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베트남이 동남아에서는 나중에 제일 좀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인구 구성이 젊고 애들도 많이 낳고 또 교육열도 엄청나게 강하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되게 세고 좀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거 이런 거 좀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베트남전도 생각나고 인구가 지금 9천만 명 넘어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경제 발전은 빠르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중국은 이제 임금도 좀 많이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베트남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고 이 베트남 딱 보면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발전하면서 서울 근처에 있는 땅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중국 부동산도 엄청 비싸네요. 베트남 부동산도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딱 보면 있잖아요. 뭔가 강 근처에 강 바라 보이고 지하철 같은 것도 넣을 것 같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남 부지 같은데 왠지 가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미 부동산이 많이 올라 있다고 하는데
뭐 제2의 중국을 기대하고 그 나라에서 사업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고, 제가 이 다낭에 갔을 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참 한국 분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여행 가실 거나 아니면 뭐 패키지 여행 가실 분들은 다낭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바다와 전통의 거리가 공존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태국 갔어요, 뭐 저기 필리핀 갔어요. 바다 보려고 휴양지 가면요, 휴양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낭은 여기 휴양지가 있고, 아니, 다만 이 바다가 약간 뭐랄까요, 깨끗한 바다, 그런 막 파란 바다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바다가 있어요. 휴양지가 있고, 차 타고 뭐 얼마에 30분, 1시간 30분 정도만 가면 호이안이라고 해서 막 전통거리가 있어요. 뒷장간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막 그 등 같은 거 띄워놓고 막 그 바다, 아니 강 같은데 조그만 개천 같은 데다가 막 불 같은 거 띄워놓고 풍등 띄워놓고 뭐 그런 게 이제 좀 공존을 하고요. 제가 여기 가서 한국 음식 많이 먹었습니다. 배달시키면은요, 한국식 떡볶이도 오고요, 뭐 볶음밥도 오고, 뭐 많이 와요. 한국 분들이.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휴양지만 가면 좀 심심하고, 또 관광지만 너무 돌아다니자니 좀 힘드신 분들한테는 참 좋은 선택지인 것 같고요. 다만, 좀 유념하실 건, 제가 여기 가서 더위 때문에 참 고생을 했는데, 그, 가게에 우리 들어가잖아요. 가게 뭐 먹으러. 그러면 여기는 문을 다 열어놔요.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더워요. 가게 들어가도 냉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시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오늘은 강의 자료 준비를 제가 별로 안 해서 좀 짧게 하겠구나 했는데 뭐 이 시간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이제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불 켜놓고, 또 여기 이제 휴양지 바다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바로 다낭이고요. 얼른 코로나 끝나서 이런데 여행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웠다, 재밌었어, 시간 가는지 몰랐어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찍는 거 정말 보람찰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